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평화통일교육 시간을 함께할 강사 한유진입니다. 우리가 평화통일을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와 북한을 띄어놓을 수 없듯이 북한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 역시 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뗄 수 없고 뺄 수 없는 한민족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남과 북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려면 이론과 실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만나볼 수도 없고, 또 어떤 TV나 방송 매체에서 직접 방문해서 인터뷰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많은 탈북민들이 살고 있어요. 탈북민, 이분들이 누구냐? 북한에서 살다가 삼국을 통하여 남한에 내려온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참 이게 북한 이탈 주민, 제가 탈북민이라고 얘기했다가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어요. 시초에는 탈북자였어요. 그러다가 자는 이제 죄인들이나 이런 범죄자, 수배자 이런 데다 쓰는 거라고 자를 빼고 탈북민이라고 명칭을 바꿨어요. 근데 현재 이렇게 바꿨다가 중간에 또 새로운 터전을 찾아와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새터민이라고 바꿨어요, 한번. 그러다가 또 바뀐 것이 북한 이탈 주민이에요. 여러 가지 호칭들 다양하게 있죠. 이 탈북자, 탈북민, 새터민, 북한 이탈 주민, 이 모든 명칭이 똑같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똑같이 북한을 살다가 남한에 내려와서 정착하여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최근에는 북향민이라는 단어도 종종 들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모든 호칭들이 개인적으로, 지극히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는 감히 이런 호칭들조차 우리한테 이질감을 주는 호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고향이 북한인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현재는 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갖고 있는 주민등록증도 있고요. 우리 국민이 해외에 나갈 때 필수인 여권도 초록색 여권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현재는 광주광역 시민이에요. 하지만 평화통일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탈북민이나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명칭은 써야 할 부분이어서 내키지 않지만 여러분들과 교육함에 있어서 이 명칭은 꼭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이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 사투리를 쓰는 분들을 뵐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북한 이탈 주민일 수도 있고 혹은 중국 조선족 분들, 교포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느 나라 사람인지 궁금하기 전에 먼저 고향이 어디인지, 고향이 어디세요? 이렇게 여쭤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저는 그렇게 물어보면 참 당당하거든요.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면 저는 함경북도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한테 어느 나라 사람이냐는 이런 뉘앙스 있잖아요. 그러면 당황스러워요. 내가 말을 하면 싫어할까? 어떤 편견적인 시선을 가질까? 조금 싫습니다. 이렇게 싫은 이유가 다양한 영상 속에 평화통일교육 영상 속 저는 고향이 함경북도 김책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 아주 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살고 계세요. 우리나라에 약 3만 5천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600여 명은 우리 가까이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5,100만 명 중에 흡수되어 있는 약 3만 5천 명 정도의
북한 이탈 주민들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과 통일 연습도 할 수 있고 또 남한에 내려와서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도착하는 과정에 어떤 것들이 이들을 힘들게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수 5천만 명 시대, 그중 북한 이탈 주민 3만 명 시대. 우리는 그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 북한 이탈 주민 편 시작합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너무 발전했다, 대한민국 너무 좋구나 이랬는데 좀 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말이 너무 어려웠어요. 외래가 너무 많이 섞이고 해서 이제 어디 가라면 힘들고 물어봐도 저의 말투가 다르니까 물어보기도 힘들고 해가지고 그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주 학원 다닐 때 나간 여자들만 있었고 나는 혼자서 밥 먹고 다 가는 사람이 없었을 때 이게 좀 편견 차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어려운 건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우리 말투가 들리니까 중국 조선족이 아닌가 그런 질문도 많이 받고 한국에서 외래어를 많이 쓰니까 이 생활에서도 좀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북한 이탈 주민들은 한국에 살면서 언어에 대한 불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한 주민들은 북한 이탈 주민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단 솔직하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경쟁사에서 그래도 조금 더 덜 적응을 하신 덕분에 좀 더 순박하고 좀 더 밝은 것 같아서 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날 땐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마음이나 신경을 안 써도 돼서 사실은 제가 오히려 위안을 받습니다. 2013년도부터 만나온 학생들 경험에 의하면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두려움이 없고 남한 학생들은 금방 좌절하고 어려울 일이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인가 이렇게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순수하고 믿음이 좋고 남을 잘 믿고 우리 동포고 단지 고향이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느끼는 편견의 시선들, 남한 주민들의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지만 우리는 왜 아직도 서로를 잘 모르고 있을까요? 서로 다른 오해 속에 살고 있는 우리, 그 오해와 편견을 버리고 함께 소통하다 보면 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먼저 온 통일 탈북민에 대해서 알아가려면 먼저 여러분들께 영상 속 강사 한유진은 어떻게 탈북을 했는지, 어떻게 현재 광주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평화통일 교육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탈북민을 이해하려면 탈북민들이 왜 나서자란 고향을 등지고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탈북을 했는지, 또 중국으로 탈북을 했으면 그곳에서 얌전히 살지 왜 우리나라에까지 왔는지. 아직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만 왔으면 좋겠다? 왜 자꾸 오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입장을 바꿔서 오늘 저에 대한 얘기를 할 테니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탈북민들이라면 과연 북한에서 얼마나 잘 살 수 있을지, 또 중국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을까? 왜 이분들이 한국에 와야만 했는지, 우리나라에 와야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함경북도 김책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은 광주광역시 혹은 타 지역에서 태어난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여러분들은 축복 속에서 태어나죠. 하지만 저는 아빠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렇다고 저희 엄마가 어떤 부도덕하거나 이래서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나라에 와서 최근 몇 년 전에 우리 개그 콘서트라는 유명한 TV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곳에서 어떤 유명한 개그맨이 대통령을 흉내내는 이런 코너가 있었어요. 저는 그 TV를 보는 순간 너무 놀랐어요. 저 사람 내일 혹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가졌냐면요, 저희 아빠가 그 사람 비슷한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해서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제가 엄마 뱃속에 와 있는 줄도 모른 채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가 태어날 때는 아빠가 안 계셨어요. 아빠는 이제 음악 예술 쪽으로 아주 유능한 분이셨고, 엄마도 지역에서, 아빠는 중앙에서 유명한 분이셨고, 엄마는 지역에서 선전대라는 선전대 활동을, 선전대 역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지방에 내려와서 이제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다가 두 분이 연애를 하셔서 평균 결혼 나이대보다 좀 빠르게 일찍 결혼을 했어요. 근데 워낙 흥이 많고 이러다 보니 술자리에서 친한 친구들이니까 믿고 그렇게 했던 말들이 비수가 되어서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빠 이름도 몰랐고 아빠 얼굴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 엄마는 북한 사회에 대한 불만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일찍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 직업 특성상 또 높은 분들만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자주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들리는 것들과 엄마가 직접 겪은 이 황당한 이거를 조합해 봤을 때 이제 북한은 내가 살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찍 체감을 하시고 일찍 느끼시고 탈북 준비를 했어요. 저희 엄마가 어떤 직업이었냐면 예술 선전대 활동을 하다가 아빠가 이제 잘못되면서 엄마가 직업을 바꾸셨어요. 저희 엄마가 글을 아주 잘 쓰세요. 편대라고 있어요. 편대. 먹물을 찍어서 사용하는 이제 만년필이랑 비슷한 건데, 그런 편대를 가지고 글을 쓰면 글씨가 우리가 뭐 함초롱 바탕체, 궁서체 이렇게 우리가 프린터로 출력하잖아요. 그 프린터물과 똑같이 글씨를 쓰세요. 똑같은 동그라미나 뭐 히읗이나 이게 프린터물과 똑같은 글씨를 쓰세요. 펜대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 80년대 그때 당시는 뭐 지금은 컴퓨터도 있고 프린터 뭐 인쇄기도 있겠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북한에. 그래서 이렇게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뭐 검찰청 뭐 이런데, 북한으로 말하면 검찰서, 보위부, 안전부 이런데 가서 글을 쓰는 거죠. 어떤 글을 쓰냐? 중앙당에 올려갈 서류들, 문서들, 이런 글을 쓰는 직업을 해요. 일을 해요. 그래서 엄마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문서와 문건 이런 것들을 다 쓰겠잖아요. 쓰고 또 그분들과 접촉을 하면서 이제 듣고, 그래서 일찍 북한 사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셨고 겨울에 탈북에 성공을 하게 됐죠. 이렇게 약 1년 넘는 과정을 탈북 준비를 했는데 정작 두만강을 넘는 순간은 너무 짧고, 중요한 건 그 넘어오는 땡땡언 얼음 빙판 그것이 두만강인 줄도 모르고 건너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해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진짜 1년 넘게 저희 엄마가 제 손을 잡고 두만강 국경은 원성부터 해산 여기까지 1년 넘게 수차례 왔다 갔다 했어요. 두만강을 넘으려고. 못 넘었죠. 그때는 브로커가 없었어요. 지금은 브로커가 있어가지고 돈을 주면 두만강을 건너주지만 그때는 브로커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두만강 국경을 못 넘으니 저희 엄마가 저를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38선 쪽까지.
그래서 38선 쪽에도 몇 개월 머물면서 이거 했는데 결국 그때도 엄마가 위험을 느끼셔가지고 다시 두만강 쪽으로 오시고 이렇게 남쪽으로 갔다 북쪽으로 갔다 이렇게 38선 쪽으로 갔다 두만강 쪽으로 갔다 이렇게 1년 넘는 기간을 길에서 저희는 보냈는데 정작 두만강을 넘을 때는 두만강인 줄 모르고 너무 좁으니까 그리고 사람 생김새도 똑같고 길도 똑같고 도로 모양 뭐 똑같은 저희는 외국이라 하면은 뭐 사람도 다르게 생기고 모든 산물들이 다 다르게 생겼을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근데 똑같은 거예요. 너무 강도 너무 좁고 그래서 어떤 분이 오라고 손짓하길래 그냥 건너왔어요. 건너왔더니 그분이 아주마이 북조소이 마이 배고프제요? 사투리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깜짝 놀라가지고 아저씨 뭐 그런 말을 하세요? 했더니 중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안도감과 불안감과 그 복합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어떻게 중국? 내가 중국에 왔나? 뭐 물론 1년 넘게 탈북을 결심을 했지만 아직 정리할 것들이 있는데 하는 약간의 아쉬움. 그렇게 우리는 두만강을 건넜어요. 이 두만강을 건넜다고 이게 탈북이 다 된 거는 아니에요. 거처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12월 달이었는데 오전 8시쯤에 건너왔어요. 근데 그분은 그냥 장난삼아 손짓한 거예요. 장난삼아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고 있으니 그냥 손짓을 했는데 저희가 올 때는 그날 엄청 추웠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갈 때 그랬어요. 저기 사람이 손짓하는데 뭐 사고 당했나? 누가 뭐 얼어서 동상 입었나? 우리 가보자 이러고 건너온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냥 재미로 했대요. 그래서 본인도 덜컥 겁이 나니까 이렇게 진짜 건너올 줄 몰랐는데 건너왔으니까 본인도 겁이 나니까 어떤 핑계를 대고 자리를 떴어요. 그래서 엄마와 저는 그 두만강 그 숲이었어요. 두만강 그처가 숲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앉아서 기다렸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다시 건너갈까?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국경경비대 북한 측 군인 3명이 총을 딱 들고 착착착착 지나가는 거예요. 순회를 하는 거죠. 이게 건너온 시간이 이분들 교대 시간, 아침 식사 교대 시간, 잠깐 자리를 비운 시간에 건너왔던 거예요. 이분들이 아침 식사 마치고 교대를 해서 순회를 총을 들고 3명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도 다시 갔다 올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못 가겠는 거죠. 두려운 거죠.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같은 시간 탈북을 해도 저는 배고파서 탈북했어요. 1년이라는 과정을 엄마와 같이 탈북 준비를 하는 과정 동안 로비도 떨어지고 했으니까 엄청 배고팠었겠잖아요. 제 때에 밥도 먹을 수 없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뭐 TV 매체나 이런 데서 이만갑이나 모라몬클럽 이런 데서 나오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탈북 미녀들이 자유를 찾아서 왔다, 뭐 그 사회가 싫어서 왔다 이러는데 저는 배고파서 탈북했어요. 배가 고파서. 네. 하지만 저희 엄마는 그 탈북 미녀들과 똑같이 그 사회가 싫어서 자유를 찾아서 남한에 왔어요. 이렇게 한 날 한시에 탈북한 북한 두 사람도 서로 탈북의 이유는 달라요. 탈북의 목적은 달라요. 저는 배가 고파서 탈북한 거고 저희 엄마는 그 사회가 싫어서 자유를 찾아서. 다양한 뭐 똑같이 3만여 개의 사연은 아니겠지만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탈북한 우리 탈북민들을 우리는 따뜻하게, 왜 탈북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주일씩 굶으면서 살 수 있을지. 여러분 한 끼를 굶어도 못 살잖아요. 저희 아이는 한 끼가 뭐예요? 중간에 학교 끝나고 뭐 유치원 끝나고 와서 중간에 간식이 없어도 배가 고프다고
4시쯤 되면 배가 고프다고 먹을 것을 찾아요. 점심을 먹고 아직 저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러겠잖아요. 간식이 없으면 간식을 찾고 한 끼를 굶어도 엄마나 배고파 뭐라도 먹어야 되겠어. 이렇게. 그런데 저희는 일주일씩 굶는 건 기본으로 굶어봤었고요. 뭐 하루 이틀 굶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먹을 게가 없어서. 고난의 행군 들어보셨잖아요.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그랬어요. 이렇게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 앞에 주어진다면 과연 탈북을 안 하고 견딜 수 있을지, 이분들이 왜 탈북을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오늘 조금이나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탈북 후 중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